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익명의 톡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성적으로 유린했으니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사람들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나열하더니 이 사람들에게 다 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적이 없고 저는 이름이 남자 같은 여자입니다. 말도 안 된다 싶어 차단을 했는데 회사 사람들에게 정말로 상대방이 연락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그 상대방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파렴치한으로 몰더라고요. 다행히도 제가 여자여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치부되기는 했지만 사람들 입방아에는 오르내리게 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차단을 풀고 따졌더니 이번에는 인터넷에 공론화를 하겠다고 협박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저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정말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정말 새로운 뭔가 사기 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런 새로운 범죄 수단이 조금 나타난 것 같은데 상담자분의 사연 보시고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제가 이 사연 보고 나서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님 말고 식으로 폭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당사자가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남자 같은 이제 실제 여자분이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비교적은 좀 쉽게 네. 탈피를 하실 수가 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몰린다면 좀 너무 억울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잡힌다면 이 상담자분 굉장한 스트레스 받으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신적인 피해 보상 요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범인이 잡혀서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네,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고, 금액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피해를 보전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신적인 피해 보상 금액이 이제 맞죠. 예.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정말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민사를 하면서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형사 처벌 받는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거액의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판결이 나오고 인정되는 액수는 상당히 좀 제한이 좀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서 보통 이런 뭐 성범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네. 꼭 따라붙는 얘기가 무고죄입니다. 네. 왜냐하면 성범죄를 당했다라고 한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사실이 아니야 라면서 또 무고죄로 고소를 네. 하고 꼭 이렇게 좀 고소의 세트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무고죄 소송을 또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뭐 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내가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되면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게 이제 무고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무고죄도 사기죄만큼이나 네, 어렵게 입증되기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론상으로는 이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처벌은 뭐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니까 내가 무혐의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신고한 사람의 고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의 부분을 입증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것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고죄 역시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또 사기죄 그런 고의 입증 부분과 같이 굉장히 좀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무고죄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무고죄로 인정되는 그 비율을 보면 좀 굉장히 좀 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정말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 남에게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 신고를 하고 좀 이 사람이 어떻게 잘 수사가 돼서 잡히게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뭔가 준비할 게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추후에 무고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이분이 잡히고 나서 우리가 무고로 했을 때 조사받을 때 이분
지금 가해자분이 네. 얘기할 거라고 생각되는 답변은 저는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고죄에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신고하기 전에 잡히기 전에 막 지금 당사자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냥 돈만 받으면 상관없다. 뭐 이런 내용의 어떤 무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상대방이 말하도록 그래서 기록으로 남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조금 더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사연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온라인을 통한 메신저 협박 사례 굉장히 좀 많거든요. 주변에도 보면 이게 해킹을 당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안다는 건 해킹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 다 알릴 거야, 폭로할 거라면서 좀 협박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제 문제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예, 한 번 협박을 받아서 돈을 주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처럼 정말로 본인이 아니고 한 일이 아니고 지금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면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끊어내는 게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때 당장은 협박을 받아서 너무 무섭다. 내가 회사에서 정말 매장당하면 어떻게 내 이런 명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겁이 나실 수가 있는데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은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